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7일 이후 벌써 3번이나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요르단 암만에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요르단, 이집트 외무장관 등과 만나 휴전은 하마스의 전열을 정비하게 할 뿐이라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은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pauses can be a critical mechanism for protecting civilians, for getting aid in, for getting foreign nationals out.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블링컨 장관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인질 석방이 포함되지 않은 일시적 휴전안은 거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온 다음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교전 중단 논의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r. President, any progress on a humanitarian pause? Yes.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가 언급한 인질 석방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CBS에 출연해 협상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상당한 규모의 인질이 풀려날 기회가 있다고 계속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을 들었을 것이라면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인질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그런 맥락에서 교전 중지는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대피 촉구 전단 살포 영상입니다. 낙하산에 매달려 떨어진 전단 꾸러미가 하늘에서 흩뿌려집니다. 민간인들의 남쪽 대피를 촉구하며 2주째 지상작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를 완전 포위했습니다. 동쪽에서 진입한 부대가 가자지구 허리를 자르며 해안까지 도달한 겁니다. בהובלת סיירת גולני כיתרו את העיר עזה. הם הגיעו עד לחוף הים, בחלק הדרומי של העיר עזה, והם כיתרו את העיר עזה, ובעצם היום יש עזה צפון ועזה דרום. 하가리 대변인은 가자 북부의 민간인이 남부로 이동할 수 있는 인도적 통로는 아직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촉구를 거듭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전쟁의 당위성을 알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음악 축제 현장에서 불탄 차량 수백 대를 옮기는 드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가전이 시작되면 하마스 본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병원 등에 대한 공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일간지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앞으로 48시간 안에 가자시티에서의 시가전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시가전의 목표는 도시에 숨은 무장 세력들을 찾고 지하터널 등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며 지하터널에 병사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파괴하는 전술을 쓰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땅굴을 겨냥해 폭탄이 투하됩니다. 이스라엘군은 지하 수십 미터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쏟아부으며 땅굴 수백 개를 파괴시켰습니다. 폭탄이 투하된 곳엔 특수공병대가 투입돼 남아있는 폭발물을 감지합니다. מצאנו אזור שאנחנו רואים שיש פה גן שעשועים שהיה בעבר מעין לונה פארק קטן ובפנים מתחם שיגורים. אנחנו מעריכים שגם פה איפשהו יש חלק של תת קרקע. אנחנו עכשיו ניכנס ונחשף. 이렇게 발견한 땅굴에는 AI를 탑재한 소형 트럭 로봇이나 무인기를 동원해 부비 트랩을 미리 폭파시킵니다. 이스라엘군 고위 관계자는 AI가 주도한 작전으로 하루 만에 하마스 땅굴 150여 곳을 붕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분쟁 당시 50일 동안 파괴된 터널이 32개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속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함께 하마스 대대지휘관 1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수장을 반드시 찾아 제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אנחנו נגיע אליה. אנחנו נגיע אל יחיא סינואר ואנחנו נחסל אותו. אני אומר כאן לתושבי עזה, אם תגיעו לפנינו זה יקצר את המלחמה. 하마스가 끌고 간 230여 명의 인질도 땅굴 속에 억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특수공병대를 투입해 인질 구출 작전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거리에 수천 명의 젊은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며 가자 지구의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포위를 풀어라, 가자 지구를 해방하라, 전쟁을 멈추라는 구호를 내걸고 외쳤습니다. From the river to the sea!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대다수의 미국인은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함에 따라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도 주말 동안 전쟁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가자지구 민간인 학살을 즉각 멈추고 휴전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남미와 중미에서도 이스라엘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칠레 시위대는 대형 팔레스타인 국기를 내걸고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했습니다. Que haya paz ahora, esa para mí es la prioridad. No quiero ver más niños muertos, más mujeres solas, gritos, familias destruidas. 베네수엘라와 푸에르토리코에서도 민간인 학살과 전쟁을 멈추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텔라비브에는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I want my army to press on Hamas as much as they can until our sons and fathers and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are back home. 이들은 힘없는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는 만행을 규탄하며 가족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내년 11월 5일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내년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6개 경합주에서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스콘신을 제외한 5곳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판세가 대선까지 이어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보다 많은 300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와 외교 등 분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따라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인도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we're continuing working to significantly step up the flow of critical humanitarian assistance into Gaza. The number of trucks entering Gaza continues to increase significantly, but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지난 2020년 바이든의 대선 승리에 큰 공헌을 한 흑인 등 유색인종 유권자들도 등을 돌리는 분위기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경제 실정을 집중 거론하며 민심을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If Biden gets his way, the United States will be reduced to an impoverished third world, crippled blackouts. We're going to have crippling blackouts. We're going to have people literally begging our enemies for mercy. We're losing all of our power with what they're doing. C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3%포인트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경제 문제 해결 능력도 더 뛰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향후 1년여 동안 경제 문제와 국제 분쟁 등과 관련한 경합주의 표심이 대선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같은 이슈를 둘러싼 두 주자 간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배꼽 시계가 울릴 무렵 식당이 학생들로 붐빕니다. 이 밥집의 메뉴는 김치찌개 하나. 가격은 3,000원이어서 인근 대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요즘 밥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기본 한번 먹으려면 한 10,000원 정도는 잡고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3,000원이면 충분히 든든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경남 진주에 있는 한 대학교. 이른 아침부터 학생 식당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100원 아침을 먹으려는 학생들입니다. 단돈 100원이지만 음식은 알찹니다. 큼직한 닭다리가 들어간 곰탕에 새우벌 튀김, 후식으로 귤도 나오고 맛도 훌륭합니다.
맛있는데?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에겐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평소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월세 같은 것도 충당하고 이제 남는 돈으로 생활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확실히 100원의 아침밥이 되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조금 줄어들고 좋은 것 같아요. 이 대학은 지난 1학기부터 이른바 1,000원의 아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엔 100원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1,000원의 아침을 시행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저렴한 식사를 찾는 대학생들이 많아진 이유는 국물가 기조가 이어지며 식비 부담이 커진 탓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석 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100을 밑돌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인데 높은 체감 물가 탓에 현재 생활 형편과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겁니다. 중동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의 물가라든가 앞으로의 경제를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본다. 100원짜리까지 등장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현재 대학생들, 특히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황이 굉장히 극한적인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솟는 밥값에 차라리 굶는 것을 택하는 대학생도 있는 상황. 물가 오름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노란버스 대란은 지난해 법제처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에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하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촉발됐습니다. 전국에서 노란버스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고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현장학습 취소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국회가 이번 달 초 현장학습에 전세버스 이용도 가능하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듯 했지만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현장학습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려진 취소 결정을 번복하고 업체 선정부터 사전 답사, 공문 준비와 같은 절차를 뚝딱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노란버스 대란을 계기로 업무 과중과 안전사고 부담에 아예 현장학습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교사에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체험학습이 끝날 때까지 극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이 몰리는 9월에서 11월 중순의 예약이 노란버스 대란 당시 줄줄이 취소된 뒤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세버스 단체가 집계한 하반기 전국 전세버스 업체의 현장학습 취소 건수는 1,800여 건으로 액수로는 170억 원에 달합니다. 노란버스 대란으로 코로나19 4년 만에 대목을 맞기는커녕 법 개정에 걸었던 기대마저 물거품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봄 가을에 한 90% 정도 이제 학단 위주로 하는 그런 업체인데 대부분 100% 중에서 한 90%는 다 취소가 됐다고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쪽에 이러한 부분들이 피해가 더 많이 확산이 됐었고.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에 버스 업계는 물론 소중한 추억을 남겨야 할 학생들마저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사슴들이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익숙한 듯 줄 맞춰 헤엄을 쳐서 섬을 넘나듭니다. 때로 몰려다니며 집 근처까지 내려와 풀을 뜯어먹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사슴이 더 많은 영광 안마도, 주변 섬까지 합치면 1,000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작물을 싹쓸이하고 묘지를 파헤쳐 주민들은 속이 탑니다. 사슴이 못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전부 울타리를 쳐놓고 있거든요. 그걸 쳐놔도 겨울에 먹이가 없으면은 한 2m, 3m까지 뛰어넘어요. 그 안에 들어와서 다 아주 수라장을 만들고. 그런데 이런 곳이 더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에 있는 구럽도는 버려진 사슴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어림잡아 300에서 400마리나 됩니다. 전남 신안의 임자도, 여수 금오도, 충남 당진 난지도, 전남 광양 백운산, 제주 한라산에서도 야생화된 가축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꽃사슴과 붉은 사슴, 크기가 소만한 거대 사슴 엘크, 염소 등 종류도 제각각입니다.
모두 사람들이 키우다 버렸거나 탈출한 건데 야생에 적응해 점점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말해서는 늘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피해가 있고 그 피해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 민원이 오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지자체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처럼 야생화된 동물 피해가 제법 큰데도 실태 파악은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사슴과 염소 등을 가축으로 볼지 말지를 두고 부처 간 법령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림부는 사람이 기르지 않으면 가축이 아니다. 환경부는 가축으로 길러지다 버려진 것이기 때문에 가축이지 야생동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부처가 없다 보니 자치단체도 어디는 축산과 어디는 환경과가 업무를 맡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빗발쳐 마음 급한 자치단체는 총으로 쏴서 잡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이나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돼야만 가능한데 그러려면 결국 법을 고쳐야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가축은 축산법에서 아예 정의를 하고 있는 법적인 개념이 있는 거고 야생동물 역시 야생생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야생화된 가축에 대한 개념이 지금은 전무한 상태라서 저는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은 필요하고 애초에 기르던 가축을 버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는 일인 만큼 중앙지방 가리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달 중순 새벽 서울 이태원역 앞입니다. 도로에 멈춰있는 택시 앞에서 경찰관이 외국인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남성을 거칠게 밀칩니다. 밀침은 4차례 더 이어집니다. 외국인 남성이 상황을 기록하려는 듯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자 경찰이 빼앗아 버립니다. 남성이 빼앗긴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가자 이후 경찰관 4명과 한 대 뒤엉켜 바닥에 넘어집니다.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남성을 기절시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모로코 국적의 남성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통지서에는 A씨가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택시기사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적혔습니다. A씨는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통지서 내용과 달리 경찰관이 먼저 밀쳐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과잉제압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After he pushed me like this, very strong, but I didn't do nothing to him. He wants to make something like this for me, and him he also kick me, and they make so much electric like 4 times. 또 손님과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 게 아니라 택시에서 떨어뜨린 물건을 찾다가 생긴 오해라면서 제압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경찰이 삭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기도 찍었다는 말을 하여튼 적어놨더라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파출소 직원들인데 저도 그런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현장 CCTV가 없다는 거짓말까지 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사건 현장에는 바로 CCTV가 눈앞에 보이는데요. 경찰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보려는 A씨 아내에게는 현장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건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영상에서 봤을 때 경찰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데다 이미 체포된 상대에게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한 건 과잉제압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4명이 동시에 제압을 하면서 심지어 피해자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실신하게까지 했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규정을 보면 전자충격기는 주먹이나 발로 경찰관의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거나 체포에서 벗어나려는 피의자에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와 흉기 난동 이후 윤익은 경찰청장이 나서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을 공언했습니다.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과잉제압 논란에 대해 경찰은 A씨가 먼저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넘어뜨려 제압한 것이고 너무 힘이 강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정당 행위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편의점 안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의자를 들고 다른 남성을 쫓아갑니다. 쫓기던 남성이 넘어지자 의자로 내려치고 편의점 직원도 때리며 폭행을 이어갑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A씨가 안에 있던 사람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건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지만 피해는 적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직원 20대 여성 B씨는 귀와 인대 등을 다쳤고 의자에 맞은 50대 손님 C씨는 얼굴과 어깨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물건 구입하는 과정에서 던지고 하니까 이제 그 피해자가 좀 제지를 했고 좀 자기가 좀 기분을 안 좋게 받았다고 하면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편의점 직원을 상대로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며 자신은 남성 연대인데 맞아야 한다며 폭행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손님 C씨는 딸과 비슷한 또래 직원이 맞는 것을 말리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 여성분한테 가려고 할 때 아빠가 그 가해자 불러가지고 다시 대신 맞고 그러다가 많이 다쳤거든요. 경찰은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1.09%,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182원만 더 내면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5.9%에서 20%가 넘던 인상률과 비교하면 동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들께 납부할 수 있는 이 보험료 부담을 다소 덜어드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장기요양보험 고간이 빠르게 비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을 단순 비교하면 수입은 연평균 8.9%씩 늘고 있지만 지출은 16.3%씩 늘어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미 장기요양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은 데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코앞인데 적립금마저 빠르게 동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3년 뒤 적자로 돌아서고 8년 뒤에는 누적 준비금이 다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현재 20% 수준인 국고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20%는 내년도 예산을 추정한 것의 20%를 되겠다는 거지 실제 그 해에 사용한 액수의 20%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의 20%가 충분히 정말 20%로 반영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20%라는 선 자체도 매우 부족한 게 현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돌봄기금 설치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게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도 재정 위기에 시한폭탄이 될 우려가 커서 재정을 충당할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찾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의 의견을 달라며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하청업체 직원도 원청업체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지나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야당은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규장에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생기는 것은 사실상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마음 놓고 할 테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한상의도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입법을 멈춰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산업 현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법이 개정이 되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 쟁의 행위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들이 20년 동안은 정말 어렵게 만들어 온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퇴진투쟁을 좀 더 힘있게 벌여나가고 구체화시킬
계획이고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여소야대 구조 속 통과는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데다 근로시간 개편안도 곧 발표될 예정이어서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교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학교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소재로 연극을 펼칩니다. 어색한 발음에 중간중간 자신도 모르게 우리말까지 새어나오자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긴장이 역력한 표정으로 무대에 오른 중년 여성도 영어로 어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I can't forget our own smile on our face. 만학도들이 다니는 평생학교에서 열린 영어 말하기 대회입니다. 과거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한 중장년 여성들에게 배움의 장을 마련한 곳입니다. 올해 20회를 맞이한 대회인데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전교생과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참가자 가운데 최고 연장자인 김정숙 씨는 알파벳도 몰랐다가 참가한 영어 말하기 대회가 꿈만 같습니다. 다 영어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학교를 와가지고 정말 이 영어를 하게 돼서 제 자신이 놀랐고 정말 이게 배움이라는 게 정말 꼭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무대를 함께 준비한 10대 학생들은 만학도들에게 도전과 끈기를 배웁니다. 지금 와서 공부하시는 건데도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고 좀 저희 발음도 열심히 따라 하시려고 하셔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동안 갈고 닦은 영어 실력을 발휘한 어르신들. 대학, 진학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앞으로도 도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사회복지학과 넣었습니다. 봉사도 하고 또 그 깊게 공부해서 또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뭐 또 일이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초나라 패왕 향후와 연인 우희가 애절한 사랑 노래를 부르며 화려한 건물을 선보입니다. 중국의 전통 연극인 경극 중에서도 대표작인 패왕별이가 우리나라 판소리를 입고 재탄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초연 당시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4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공연에서는 더 넓어진 극장에서 더 풍성한 소리로 관객을 맞이합니다. 젊은 소리꾼 정보건이 향후를 맡아 선이 굵은 장수의 기계를 보여주고 국악계 아이돌 김준수가 요염한 몸짓과 섬세한 손끝 연기로 여성 우희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노래에 하다가 오동잎은 다 지고 없도다 이렇게 뭔가 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같이 함께 이 손 동작과 함께 노래와 함께 표현해주는 동작들이 이 경극의 몸짓에서 의미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화려한 의상과 소품, 안무 등 경극 특유의 상징성은 고스란히 살렸지만 창법과 선율만큼은 우리 판소리를 고집했습니다. 애절하고 구슬픈 우리 가락이 전쟁에 패한 향후와 연인 우희의 처량하고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에 깊이를 더합니다. 이 노래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피드백을 계속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조금 버텼습니다. 계속 설득해서 좀 고집을 피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음악에 대한 되게 존중을 가지고 창극과 경극이라는 한중 두 나라의 전통 음악이 만나 현대 예술의 혁신이 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